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은 그러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을 맞추는 건 결과치로 일어나는 현상인 거고요. 그리고 점을 맞췄다는 말은 상대방이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집에 그러한 분이 계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이러한 말이 나오거나 저희 집안에 이러한 내력이 있어요. 이러한 말이 나왔을 때 그 점은 맞는 게 되죠. 그러면 이 점보다 더더욱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점보다 더더욱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바로 조사님과의 소통이에요. 그 소통으로 인해서 점이 나오는 거고, 그 소통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해결 방안도 다 조사님과의 소통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 영상에서 뻔뻔해야 점을 잘 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뻔뻔함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뻔뻔함이랑은 달라요. 그것은 결과로서 뻔뻔함이에요. 결과로서 뻔뻔함이란 내가 신령님하고 조사님하고 소통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냥 그 말이 확신에 차서 나오게 되잖아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게 아니라 너 이거 했지?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희 집안에 이런 내력이 있지? 집에 감나무가 있어? 없어? 없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제가 장난을 가장 많이 치는 단어가 이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님하고 조상님은 우리가 무속의 벼락 대신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벼락처럼 왔다가 벼락처럼 사라지세요. 점이라는 것도 벼락처럼 훅 왔다가 벼락처럼 훅 간단 말이에요. 내가 소통을 잘하면 이 훅 들어왔을 때 이것이 점이고 공수인 거를 알아차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알아차린 거를 말로 내뱉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내가 점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지, 점을 잘 맞추고 안 맞추고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론에 너무 목을 매고 있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과정이 없는데 결과가 나타난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신비적인 현상이잖아요. 이러한 신비적인 현상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리고 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의 신비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떠한 감흥, 내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떠한 사건, 일이 일어났을 때가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 되겠죠. 그것 말고는 신비로운 현상이란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신비 현상은 신비 현상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을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일단은 애동분들은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용어에 익숙해지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속의 축원문, 경문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써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용어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말이 좀 더 잘 나오게 되고, 무속적인 용어로서 어떠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더더욱 공부를 하고 더더욱 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표현하는 방식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가 해보는 것을 권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을 잘 보고 안 보고 맞춰야 된다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맞췄다 안 맞췄다는 결과론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순간포착. 과연 어떤 식으로 번개처럼 왔다가 벼락처럼 왔다가 훅 가시는가,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은 내 조상님, 내 신령님하고 내가 소통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떠한 소통 방법이 많으면 이러한 것들을
다양화시켜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수신호를 정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앞뒤로 좌우로 움직이는 걸 가지고 yes, no를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죽비로, 어떤 사람은 방울로, 어떤 사람은 신장대로, 또 어떤 사람은 연필로도 가능하겠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꾸 소통을 활성화를 시키다 보면 점점점 발전하게 되고 점점점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순간 신은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받은 느낌을 그대로 말하는 것만이 점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맞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내가 받은 느낌을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 틀린 말이 돼요. 그럼 맞고 틀리고는 누가 정의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었고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말끝을 흐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느낌을 정확하게 말끝을 흐리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뻔뻔해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돌아가신 이대조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울고 계시네요. 한이 맺혀가지고. 그분께서 어렸을 적에, 소시적에, 젊었을 때 아기를 하나 잃은 적이 있는데 그 아기가 아직까지도 한이 맺혀가지고 울고 계시네요. 이러한 식으로 확답에 찬 말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고 틀리고는 몰라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기억이라는 것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재해석이 되고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사실상 내가 그 말을 뱉는 순간 과거도 다시 재구축이 돼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왜? 지금 상황에서 그 과거를 다시 재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7살 때의 기억을 10살 때 7살 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는 거랑 15살에 7살의 기억을 되짚어 보는 거랑 20살에 7살의 기억을 되짚어 보는 거랑 나이가 많이 먹어서 40, 50이 됐을 때 7살의 기억을 되짚어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과거는 어땠는데 과거는 어땠는데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블라블라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내가 나이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과거를 다른 방향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점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조사님들이 살아생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린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무당들은 그것을 확신에 찬 언어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이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죠. 할머니가 이렇게 사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이걸 하면 좋아. 확답형,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에, 언어에 힘이 생겨요. 근데 내가 이것을 그냥 말에, 언어에 힘을 실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실린단 말이에요. 왜? 나는 나를 못 속이니까. 의구심이 드니까. 아, 이게 맞나? 안 맞나? 물론 저 역시도 점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드는 거는 나의 의구심이고 지금 내가 바로 느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그것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구심을 뒤로 미루고 나한테 느낌으로 온 그러한 강력한 지기와 강력한 생각들을 그냥 말로 뱉는 거예요. 그것만이 점을 잘 볼 수 있는 거고 그것만이 내가 확신에 찬 언어로서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내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내 기분인지 내 생각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는 대로 감정이 나오면 감정이 나오는 대로 기분이 나오면 기분이 나오는 대로 그냥 계속 읊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내 입을 통해서 자꾸 말문을 트이는 거예요. 그게 트이는 거예요. 배가 아프면 배가 아파요. 배를 만지면서 배가 아파요. 어깨가 여기가 갑자기 찌릿찌릿하고 욱신욱신거려요. 왼쪽 어깨가 찌릿찌릿하고 욱신거려요. 자꾸 뱉어보는 거예요. 뱉다 보면 나만의 소통 방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 소통 방식이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 소통 방법이 나한테 된다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가능성을 보고 내가 도전을 해보는 거지. 사용을 해보는 거고 적용을 시켜보는 거고. 우리가 음식 만들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더 감칠맛이 나더라. 그래 나도 그럼 다음에 해봐야지.
똑같아요. 저쪽 무당이 난 이렇게 하니까 소통이 더 잘 되더라. 오,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봤는데, 아, 나는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나만의 방법으로 그거를 수정 보완할 수가 있잖아요. 나한테 맞게끔. 그런 식으로 수정 보완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게 내 몸문서고, 그걸 내가 내 꼬라지 사용 설명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내 꼬라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지금 내 꼬라지에서 벗어나는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가 되고 저만큼 나는 내동인데 이미 만신이 되어 있어요. 그거야말로 허주고 잡신이고 망상이고 부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저기까지 가야 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다 건너야지 뭐 저기에 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날라서 화장실을 가요? 순간 이동을 해서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까지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신이 되고 내가 점을 잘 보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영검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걸어가야죠. 거기까지. 그 걸어가는 과정이, 그리고 거기에서 걸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수정 보완 발전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 신기를 연마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 재능도 같이 괴화가 되는 거고, 아, 이거를 이쪽에다가 쓰니까 더 좋더라. 나는 대감님이 오신 걸 어떤 무당은 사업운으로 대감님이 오시면 대부분 사업운을 얘기를 하는데, 아,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대감님이 오셨을 때 묘타를 잘 잡더라. 그럼 나한테는 대감님이 묘타를 잘 잡는 대감님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왜 굳이 근데 정해진 규칙, 규범에 무속은 법이 없어요. 딱 이거다. 딱 이거다.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이게 해법이다. 이게 정답이다. 없어요. 그냥 내 느낌대로, 그냥 약간 비속어로, 비속어 같기 맞나 모르겠지만 내 꼴리는 대로 하는 게 답이에요. 네. 구판에 가서 울고 싶으면 울고, 막 어린애처럼 막 땡깡 부리고 싶으면 땡깡 부리고, 그거를 다 내 몸을 통해서 발산시키고 내 몸을 통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조상님을 풀어야 된다라는 말은 내 몸을 통해서 실리기 때문에 내 몸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말로서 풀릴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풀릴 수도 있고, 어떠한 소리를 질러서 풀리는 것도 있고,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풀리는 것도 있고, 어떠한 것들, 법에 제척되지 않는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다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접시를 깨트리는 것도 푸는 방법이고, 글을 쓰는 것도 푸는 방법이고, 사람들마다 그 푸는 방식이 다 다른데 왜 꼭 이것만 해야 되고 왜 꼭 이렇게만 해야 돼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러한 것들이 금기예요. 그러한 것들이 저주고 그러한 것들이 주술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빨리 빠져나오면 빠져나올수록 나한테는 내가 해야 될 게 더 많이 보여요. 오늘도 갓 신받은 분이 궁금한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로 상담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많이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혹여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을게요. 저도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속적인 용어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더더욱 소통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익혀 나가려고 하면 내가 무속적 용어를 많이 알면 좋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군문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경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공수고 점사들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산신고에 묶여서 산신고를 못 여시네. 그러면 선왕 가서 풀어야죠. 당산 가서 풀던가 칠성고를 풀던가. 이런 것들이 다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말로 뱉지 못하는 거는 이것을 뭘로 표현을 해야 될지 그것을 내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해보는 방법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속적인 용어와 단어와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자꾸 말로 뱉어보고 행동을 해봐야죠. 그래야지만 아 이거구나, 아 이건 아니었구나, 내가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좁혀져요. 그러다 보면 합이 잘 맞아지는 거고, 이게 합이에요. 소통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합의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먼 산을 보지 말고 우리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고 내 가까이에 있는 것들부터 잘 봅시다. 내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게 되면 멀리 있는 것도 잘 보게 되고, 멀리 있는 걸 또 잘 보게 되면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힘도 생겨요. 뭐가 먼저다라는 건 없어요. 하나씩 그러한 것들을 격차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격차를 또 벌려도 보는 거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점을 잘 맞추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맞춰야 된다는 것에 우리 너무 목매이지 맙시다. 그 목매임이 주술이고 저주예요. 맞고 틀리고는 내가 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저기에 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저 역시도 아직도 그 길을 계속 뚜벅뚜벅, 저만의 길을 뚜벅뚜벅, 저만의 꼬라지 문서를, 저만의 내 문서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